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전 10시 17분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오늘 주가 보게 되면 4% 정도 이래 올라왔어요. 그죠? 자, 신고가를 보이고 있죠. 자, 제가 삼성전자를 커버리지를 시작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이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삼성전자와 어떻게 들쭉날쭉하면서 이렇게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우리는 HBM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SK 하이닉스는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어떤 관계에 무게를 뒀었죠? D램이죠. D램. 전 세계 시장에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의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결국은 D램 가격을 결정한다. 그죠?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주가가 올랐던 게 왠지 아시죠? 그죠? D램 생산을 줄인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 나왔었어요. 근데 치고 가려고 하면 때려맞고 치고 가려고 하면 때려맞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의미 있게끔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HBM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고대역 반도체라고 합니다. 자, 이 고대역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첩이라는 표현을 했죠. 자, 수직으로, 결국 수직으로 이렇게 반도체를 쌓아놔요. 그러면 빠른 속도의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에서는 이 SK 하이닉스를 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2017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2017년도에 HBM을 개발 실제로 시작을 했는데 이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상당 부분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 시즌이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율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수율은 무엇이죠? 쉽게 말해서 10대를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4대, 5대는 버려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라는 개념을 잡았을 때도 생산을 했는데 버려야 되는 게 많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생기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가? 실제로. 그죠? 근데 이 수율에 대한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고, 그죠? 고단화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막대한 AI,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반도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의 미국 시장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AI, 인공지능,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이 두 개만 가장 시장의 화두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적으로 커버리지를 했습니다만 주가는 분명히 더 오를 것이다에 제가 커버리지를 들어가겠습니다. 24만 8천 원이죠. 다시 한 번 더 2차 커버리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뭘로 결정될 겁니까? D램은 아니에요. D램은 아니에요. 자, D램 가격, 즉 D램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가 올랐던 건 다시 훼손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부분은 이 HBM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타짜한 교수, 고생한다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라이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거든요. 네, 라이브를 하면서 자, 이거 좀 사람들도 이 오르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재차 급락이 나올 거 아닌가? 대형주들은 항상 그렇던데요? 라고 하면서 이 손절매가 일어나지 않게끔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댓글로 한번 이렇게 한번 달아주실래요? 응? 맞아요. 믿음. 자, 이 뜻은 뭐냐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이 아닌 시장의 산업군의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고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는 히든 종목까지도 하나 첨부해 드릴게요. 그 뜻은 뭐냐? 항상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를 딸려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수혜주도 하나
첨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널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단하라는 부분에서 이 HBM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HBM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는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간격을 띄워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잠을 잘 때 어떻습니까? 반도체와 반도체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해봅시다.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때요? 조그만 이를 갈든가 코를 고는 것도 노이즈가 발생되죠. 이 반도체도 역시나 미세화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불순물, 먼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역시나 노이즈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의 사이를 이렇게 떼놔야 되는데 떼지 않고 붙이더라도 된다 이겁니다. 그걸 또 수직으로 연결했더니 막대한 데이터를 순간적으로 맞아요. 송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AI 맞아요. 연산 처리에 가장 필요한 가속기죠. 엔비디아가 이 SK 하이닉스를 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대형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도 이 SK 하이닉스의 수주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단순히 시가총액 1등과 2등의 관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형주니까 정말 많이 오르지 못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그 생각은 과거의 잔여물일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적인 커버리지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을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수라는 부분을 볼 때 제가 이제 펀드맨 생활 20년 동안 하면서 한 1000억 정도 운영했었거든요. 지금 지수가 지금 몇 포인트 와 있죠? 자, 같이 볼게요. 2888입니다. 자, 그러면 2888 포인트, 그죠? 이 부분에서 3000 포인트를 넘어가는 이 라운드 피겨 구간에서 무엇을 움직여야 될까요? 몸집이 큰 종목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단순히 힘의 논리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사람의 사이클이 이동돼야만, 즉 10명 중에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이 구간에서 적어도 90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만 올리더라도 다른 종목을 부러지게 하더라도 결국은 3000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미확정, 그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9월 이내에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 7월 11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HBM에 대한 부분에서는 1세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에서 그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반도체 종목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확산을 이어나가는 건 어떨까요?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름에 이 YC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그죠? 주가 보게 되면 상당 부분 빨리 올라왔다가 나머지 어떤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돈이 몰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위에서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미 위에서 조정받은 게 꽤나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이닉스 주가가 오름에 분명 SK 하이닉스의 고객사를 두고 있고 가장 매출 구조가 동일하게 이원하는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겠죠. 요거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제가 감히 예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 매출 구조가 잡히는 세 가지의 종목을 한번 첨부해 봤어요. 자, 최근에 엠바고 조항이 좀 걸려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엠바고가 뭡니까? 서로 간의 비밀 협정 관계죠. 근데 이게 기사가 나왔다가 기사가 사라졌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캐치 못하셨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 전화번호를 한번 노출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라이브 링크 주소와 이 자료까지도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고요. 자, 하이닉스 주가에 대한 근거 있는, 그리고 여의도 자사운용사의 근거 있는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감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깜짝 놀라실 텐데 합당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맞아요. 수주를 감안한, 그죠? 센치를 감안한 조금 밀접하게 세부적으로 좀 나열을 해봤어요. 그리고 세 종목, 분명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에서는 분명 동사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세 종목은 분명히 급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비교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변화해서 큰 수익을 내는 투자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SK라고 해서 영어로 보내주시는가 아니면 그냥 하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이 자료집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항상 중요한 부분은 이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지금 이 하이닉스는 대형주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시장은 대형주를 선호하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Right now. 언제든지 여러분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이 고민하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인 동행사, 그죠? 관계사의 우리 타점도 잡아보면서 히든 종목이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종목으로 여러분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 SK 또는 하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라이브 채널에서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 아시죠? 감사합니다.